안녕하세요. 삼신 의사입니다. 그동안 좀 제가 한 2, 3주 동안에는 계속 임신 얘기만 했죠. 요번에 이제 다시 난임 치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험관 아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용어가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그냥 평산모도 몰라요. 시험관 아기를 하면 꼭 알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동결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환자 입장에서 그 설명을 드리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동결주기, 동결배아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공수정은 정자를 적절한 타이밍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와 비슷하긴 한데 시험관 아기 난자를 밖으로 꺼낸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밖으로 난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좋은 수정란이 많이 생겨요. 배아 이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5세 이하에서는 3일 배아 이식을 2개, 5일 배아 이식을 1개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35세 이상에서는 3일 배아 이식을 3개, 5일 배아 이식을 2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배아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동결배아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는 비급여 영역이긴 하지만 이걸 얼려놓으면 이걸로 첫째를 낳을 수 있고 또 둘째도 낳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식했을 때 임신이 안 됐을 때 다음 주기에 동결주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그럼 동결주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냉동인간을 보면서 저도 저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실험적으로 냉동인간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생식세포에 대해서는요, 의외로 이런 동결이 잘 돼요. 정액도 동결하고 난자도 동결하고 수정란도 동결하는데 해동 상태가 제일 좋은 건 정자, 그 다음에 수정란, 그 다음에 난자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 동결도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동결주기로만 이식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동결주기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자를 채취하고 획득된 수정란을 모두 다 이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선주기 시험관 후에 동결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전부 동결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결배아는 최대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같은 데 보거나 이제 난임 상담을 하다 보면 동결 이식이 임신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수정이나 착상도 타이밍입니다. 그런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자궁 내막이 준비됐을 때 배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과배란을 하면 난포는 많이 자라서 10개, 20개 자라면 어찌 보면 1년치, 2년치 배란을 한 번에 하게 되거든요. 1년치 내막을 어떻게 따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난소주기랑 내막 주기가 안 맞으면서 이게 착상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고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궁 내막의 착상 수용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최근에는 이런 여성 호르몬이나 프로게스테론 혈액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배란을 하면 또 복수도 차기 때문에 배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식을 하면 간혹 드물게 나팔관 타고 물이 타고 들어와서 착상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난자 채취 과정에서 자궁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자궁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출혈이 생긴다면 동결 이식을 하는 걸 더 권장드리긴 합니다. 자, 그러면 동결 이식이 임신율이 높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요, 신선주기보다 많게는 10에서 15%까지 높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동결주기가 그럼 왜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동결주기는 좋은 수정란을 얼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수정란을 넣기 때문에 임신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두 번째로는 동결주기는 과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서 자궁 내막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자궁 내막이 적절하게 착상 수용성이 될 때쯤 넣기 때문에 임신 확률이 올라가고요. 세 번째로는 급하지 않아요. 스케줄도 어느 정도 약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분들도 좀 편해요. 맨날 주사 맞는 거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동결주기로 하면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주기가 임신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동결주기라지 그럼 왜 신선주기까지 하나요? 첫 번째로는 신선주기를 하고 바로 이식하고 싶은 조바심도 약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난소 기능이 너무 세지 않고 약한 정도나 중자극 정도라면 대부분 신선주기 임신도 똑같이 임신율 나옵니다. 동결 이식 과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배란 유두제를 먹고 내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약을 먹어서 하는 인공주기가 있어요. 생리가 규칙적이면 자연주기를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배란 난포를 확인하고 난포가 터진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실제로 이게 임신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배란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서 초음파를 보고 타이밍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배란 유도제를 먹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 난포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기 때문에 자연주기보다는 조금 더 주기를 맞출 확률이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로기노바라는 약과 황체기 보강을 하는 질정이나 주사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완전히 생리주기와 무관하게 자궁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난임 선생님들이 조절하기도 해요. 보통은 많이 선호하기도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스케줄 조절하기도 편하고 날짜를 이렇게 미뤘다가 당겼다가 할 수도 있고 착상률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에 자연주기가 임신이 높은데 왜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연주기는 그 주기에 배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주기가 취소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인공주기나 배란 유도 정도까지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신선주기랑 동결주기가 이식 후에 예후가 다른가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는 이식 후의 관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안정을 취하고 이식 시에 도움이 되는 주사를 쓰고 잘 쉬시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했겠죠. 누가 연구를 하고 비교를 했는데 신선주기와 동결주기를 비교를 하면 동결주기는 유산율이 적고 자궁의 임신율도 적고 기형 확률도 적고 미수가 확률도 저체중화 확률도 좋은데요. 동결주기의 경우는 과체중화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난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특별히 동결주기를 가야 될 상황이 아니면 신선주기를 먼저 하고 이런 주기로 계속 임신이 안 된다면 동결주기로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동결주기를 해야 되시는 대상분들은요, 난소 과자극이 예상되는 분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특정 일자에 이식을 꼭 해야 되는 경우, 피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난자 채취 개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12개 정도 나오면 신선주기로 진행해도 되고요. 난자의 질도 확인하고, 수정 상태 확인하고, 배아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레벨까지 확인해서 동결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를 본인이 판단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본인에 맞게 유연적으로 대처해 드립니다. 냉동배아의 단점은요, 추가 시술이나 추가 해동 시에 그 냉동배가 약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한 10% 정도 소실률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 카페에 글 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수정란에 해동을 했는데 이식을 취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냉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동 상태가 약간 해동하면서 또는 이제 3일배아 냉동 해동을 하고 5일배아까지 키우면서 또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동 시 약간의 위험성이 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배아를 그러면 임상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하게 되냐면요, 고반응군 경우는 착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되고요, 저반응군의 경우가 오히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막이 괜찮으면 바로 이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걸 모았다가 2개, 3개 사이클을 모았다가 한 번에 이식을 하기도 하고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예상될 때, 즉 신선주기인데 난포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임신이 되면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생겨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동결주기로 동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또 논문에 나왔는데요, 37세 이상의 경우에는 냉동주기 이식이 생각보다 임신 확률이 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 이런 게 실제로는 신선주기 이식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말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때 혈관이 많이 발달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냉동배아 이식 사례를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37세고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오셨어요. 그 이유가 근종도 있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빨리 임신도 해야 되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요, 근종 수술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근종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 하기를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근종 수술을 하면 바로 임신을 하는 것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쉬라고 하거든요. 그 쉬는 동안에 시험관 하기를 해서 난자를 획득하고 수정란을 획득하고 얼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도 좀 마무리되고 적당할 때 1년 뒤에 동결이식, 즉 처음에 오셔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 하기하고 그 다음에 동결이식을 했죠.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했었으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자궁이 회복되면서 진행이 됐고요. 이분 임신 초기에도 되게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20주 넘어서 이제 출산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배아는 이렇게 뭔가 프로블럼이 있다거나 또 특별히 어디를 점검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한, 길게 계획을 짤 때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분은 시험관 하기를 신선주기를 몇 번 하고 저희 병원 오셨어요. 저희 병원도 신선주기 하고 동결주기에서 임신은 되셨습니다. 환자분이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슬프게도 유산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때 상심이 너무 크셔가지고 1년 정도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때 내막에 비해서 지금 내막이 조금 더 약할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난소 호르몬이 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신선주기 이식보다는 동결주기 이식을 더 선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난자를 많이 나오게 해서 수정란을 획득하고 좋은 동결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궁 내시경으로 내막을 준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넣고 쌍둥이 임신 되셨어요.
나셨어요. 우리가 3개 이식했는데 쌍둥이 나셔서 지금 이제 11주 기형아 검사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내막과 책상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가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결과지를 받아 드신 다음에 이런 영상을 참조하셔서 담당 선생님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임신 확률도 좋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률이 좋다고 저는 안내 드립니다. 동결주기를 가야 하냐 말아야 되냐는 사실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난임 검사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소 기능이 너무 낮거나 난소 기능이 너무 높거나 또는 내가 난소 나이가 너무 많거나 자궁에 내막에 이상이 있거나 자궁에 병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상의를 해서 동결주기를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안내 드립니다.